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밭작물 처음 시작해서 마늘, 양파를 배웠어요. 이어서 오늘은 고구마, 차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인수제한 목적물이 조금 까다롭긴 해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한 번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고구마부터 먼저 보고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목적, 고구마,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배웠던 건 보면 종합가수나 앞에 이제 마늘, 양파도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품목 또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 이랬었잖아요. 근데 고구마는 조금 다르네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가입한 농지에 식재된 고구마라고 되어 있네요. 그 해에 이듬해가 아니고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식재된 고구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특이하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동일하고요. 밭작물은 모두 거의 같습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합니다. 자연재해 개념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고구마는 가장 기본 개수, 재명, 대마, 기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고구마 보험 기간입니다. 고구마는 수확이 줄었을 때 보장해주는 수확 감소 보장도 있고요. 자, 밭작물은 그 차를 제외하고 종합위험 밭작물입니다. 차를 제외하고 모든 밭작물은 경작불능 보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기간도 수확 감소 보장에 대한 것과 경작불능 보장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고요. 보장 개시는 둘 다 같네요. 계약 체결일 24시. 자, 경작불능 보장 종료는 수확 개시 시점. 이거는 모든 경작불능이 같습니다. 수확 개시 시점으로 같기 때문에 늘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확 감소 보장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이죠. 근데 단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단서는 단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는 품목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몇 번 반복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지금은 더 많아요. 유자, 밤, 대추, 무화과. 이건 우린 종합과세에서 다 배웠죠. 자, 유자, 밤, 대추, 무화과 10월 31일 보장 종료. 밭작물에서는 지금 고구마가 나왔고요. 자, 뒤에 가면 우리가 감자가 세 품목이 있다고 했어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재배감자가 있는데 고랭지 재배감자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삼은 그 전년도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하는 그 인삼이 봄의 목적인데 판매 개시년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자, 보장 종료는 이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보장 종기가 같습니다. 보장 종기 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묶어서 외우면 잘 잊어먹지가 않고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니까요. 특성이 비슷한 거 이렇게 보장 종료가 같은 것들은 묶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밭작물 모두 같죠.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하고요.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단위는 10% 단위로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수확 감소 보장이 밭작물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이었는데 우리가 종합위험 가수를 배울 때도 같았어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가입 수확량도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였어요. 달랐던 게 저가전 종합위험. 저가전 종합위험은 가입 수확량이 아니라 그 평년 착가량의
100%가 가입 수확량이었죠. 그죠?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은 같은데 가입 수확량이 평년 착과량의 100%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감소 보장은 가입 가격이 아니라 기준 가격으로 가입 가격을 결정했다는 게 달랐고 OD 복분자 같은 경우는 가입 가격이 아니라 표준 가격을 곱했던 거 달랐어요. 기억해 내시기 한 번씩 앞에 배웠던 걸도 새로운 걸 배울 때 상기시켜서 한 번 더 이제 생각해보고 비슷비슷한 것끼리 또 다른 것끼리 이제 묶거나 구별해서 암기해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도 같습니다. 가지 손전이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방제 시설이 없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마늘, 양파는 방제 시설이 있었어요. 관수 시설이었죠. 관수 시설 5% 방제 시설 할인율이 있었는데 고구마는 방제 시설 할인율은 없네요. 자, 보험료 수납 기준 개인 다청 같습니다. 자, 두 품목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험금은 자, 수확이 감소해서 주는 수확감소 보험금. 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서 경작자가 경작불능 보험을 신청한 경우에 주는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나눠지고요. 경작불능 보험금은 직업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포상하는 손해여야 되고요. 두 번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경작자가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식물체 비율이 실은 65% 이상 70%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나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타지 않을래. 나중까지 더 두고 봐서 수확이 줄어든 것만큼 수확감소 보험금은 그냥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나면 이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그때로부터 농지계약은 소멸됩니다.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식물체 비율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 이제 그 가입 면적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한 가입 면적에 고사 면적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율이 65% 이상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사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식물체 고사 여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과목 가면 나오는데 그 경작불능 보험금이 이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잖아요. 식물체 피해율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뭘로 가지고 구분하는지 피해율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물체 고사율을 가지고 구분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어떤 뭐든지 기준이 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양배추도 이제 배우면 이제 제정식 보험금이 있고 그게도 보면 면적 피해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면적 피해율은 식물 그 면적에 이제 고사한 면적이라든지 수확 불능 면적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사한 것까지만 포함되는 건지 수확 불능도 포함되는 건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서술할 때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그런 이제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 그 푸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구하고요. 10, 15, 20, 30, 40% 일정 비율에 100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해서 그거 하면 계산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수점 이하 절사라고 했습니다. 미만 42%만 그렇죠. 자, 수확감소 보험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 말과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21년도 업방에는 제발 용어가 통일되어서 하나로 좀 통일되어서 나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진짜 그 직업사유 하나도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고 이래서 되게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죠? 제발 공통적으로 용어가 좀 통일되어서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보험금은 가피자 같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피해율은 평수 미평 같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개념도 같고요. 자, 자기부담 비율 10, 15, 20, 30, 40% 같고요. 미긴가 비율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 다음에 따라오는 게 지금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비율, 미경과 비율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놨어요. 미경과 비율은 우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제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책임 있는 사유를 해지를 할 때는 한급 보험료를 주죠.
책임 없는 사유일 때는 전액으로 환급을 해줘요. 그죠? 전액을 환급을 해주는데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보험료가 우리가 담보별 미경과 비율만큼 담보별 월 담보별 미경과 비율만큼 해서 환급보험료를 이제 주죠. 그때 주는 게 이제 미경과 비율인데 미경과 비율은 이제 주는 용도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주는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 환급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담보별 미경과 비율 이렇게 곱하죠. 보험 우리 처음에 신계약 할 때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약 인수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 지역 전국이고요. 도서 지역, 연육교, 정기 성분은 안 되는 곳 안 되고 보험 가입 지역 자격 같습니다. 경련체 등록한 사람, 실제 경작자, 그다음에 가족 명의 안 되고 임차농 되고 소유자 안 됩니다. 법의 미성년, 피한정, 피성령 다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기준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은 농지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교안에 보면은 과수원이라고 아직 안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종합비용 과수는 과수원 단위가 맞고 전부 이제 두 개의 과수원일 경우에 그죠? 두 개의 과수원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서명이 됐다면은 밭작물 같은 경우는 과수원 단위가 아니고 농지 단위죠. 그래서 과수원 대신 농지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원 구성 방법이 아니라 여기도 농지 구성 방법이라고 해서 농지라고 해서 되어 있죠. 그죠? 품목 2개 이상일 때 개별 가입해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여러 개의 과수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 자, 과수원이라는 용어가 농지로 대체된 것 외에는 같습니다. 기본 개념은 같다는 얘기죠.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밭작물에서는 인수제한 목적물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보험금 구하는 거는 거의 다 가피자 공식에 피해율이 평수 미평 같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면 인수제한 목적물이 제일 시험에 나올 확률이 1과목에서는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 가입 금액, 통상적인 영농 활동 안 하는 거, 하천부지, 상습 침수 지역 안 되고, 다른 작물하고 혼식된 거 안 되고, 판매 목적 아닌 거 안 되고, 군사보호시설 안 되고, 도시계획 편입된 거 안 되고, 도서지역 안 되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에, 자, 그 품목에 해당되는 조금 특이한 것만 기억을 해 두시는 걸로 하고 갈게요. 자, 고구마는 재배 품종, 안 되는 품종이 있네요. 수 품종입니다. 수 품종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고구마입니다. 물고구마가 수 품종이고요. 자, 재배 안 되는 품종이 있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자도에서는 자도의 여왕, 왕이라고 부르는 귀양이라는 자도가 안 됐었어요. 그죠? 대추는 기억나시나요? 대추는 사과 대추류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오디, 흰 오디가 안 됐었죠. 터키디, 배공왕 이런 게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꼭 품종에 인수 제한이 걸린 것들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고구마 그냥 밑에 우리 뿌리에 있는 개근이죠. 고구마를 수확하고 판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땅 속에는 이렇게 고구마가 있지만 이쪽에 또 줄기도 있고 막 잎도 있고 이렇잖아요. 고구마는 사실 줄기도 나무를 해먹죠. 우리 반찬으로 잎도 전라도 쪽 지역에서는 된장찌개에도 넣어 먹고 쌈도 싸 먹고 이렇게 식용으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수확물을 판매 목적으로 키운 것은 괜찮은데 채소, 나물용의 목적으로 요 줄기나 잎을 먹는 목적이란 얘기죠.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밭작물은 대부분 다 제식 밀도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밭에 식재를 하는데 간격을 얼마만큼 둬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제식 밀도죠. 그죠? 자, 제식 밀도가 우리 마늘하고 양파도 나왔었어요. 자, 전부 다 기준이 10아르가 기준이었고 10아르는 제가 1000제곱리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늘은 인수제한이 10아르에 3만 주 미만일 때 인수제한이었어요. 양파는 2만 3천 주에서 4만 주 미만이 인수제한이었습니다. 고구마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고구마는 4천 주 미만이 인수제한입니다. 10아르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고구마하고 똑같은 게 어디냐면 감자.
어떤 감자면 감자는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가 있는데 봄 감자, 가을 감자가 제식 밀도가 4천주로 고구마하고 동일합니다. 마늘하고 양파하고 똑같은 거 있네요. 무물칭 농지, 시설 재배 농지, 인수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 됐네요. 그죠? 끝이 났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연관지어서 무물칭 농지, 인수 제한인 거 배웠던 거 쭉 볼게요. 마늘, 양파, 고구마까지 배웠습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고추도 무물칭 농지는 인수 제한이라서 고추 넣어놔 봤고요. 자, 시설 재배 농지 안 됩니다. 마늘, 양파, 고구마 다 해당이네요. 지금 현재까지 배운 것은 다 해당입니다. 그죠? 자, 하나씩 쌓아가서 기억해 가는 걸로 할게요. 인수 관련 수확량은 같습니다.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자, 고구마는 표준 수확량에 그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에 제식 밀도 지수를 곱하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자, 밭작물은 대부분 농지별 비배 관리, 재배 방식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입니다. 혹시 우리 제일 처음 우리 보험 배울 때 통칙에서 배웠던 표준 수확량 기억나시나요? 통칙에서 배웠던 표준 수확량은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앞 글자만 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제비배였습니다. 제비배인가요? 제비제죠, 그죠? 재배 방식, 비배 관리, 재배 방식이죠, 그죠? 재비배. 네, 여기 그 중에서 이제 비배 관리하고 재배 양식이 포함되네요. 지금 밭작물은, 그죠? 자, 통칙에서 설명하는 표준 수확량의 개념과 각각의 그 품목별로 들어갔을 때 표준 수확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품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정의 같습니다. 용도도 같고요. 가입 그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5년 이내 보험 가입 경험이 있을 때는 5개월의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확량을 산정하고 자, 신규일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그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하죠. 가입 수확량 산정은 앞에도 설명했어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하더라. 가구 수확량 구하는 공식도 마늘, 양파, 고구마 동일합니다. A, B, C 공식을 사용하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고요.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A와 B의 Y 값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3년치가 넘을 때 과거 수확량 자료에서는 3년이 넘으면 최저치 하나를 제외하기 때문에 Y값이 하나 줄어든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유의해 주시고요. 자, Y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입니다. 다 지금 종합과수나 지금 밭작물이나 다 Y가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옆방에 보험 가입 연도 보험 가입 횟수라고 되어 있는 게 저가전 종합 위험하고 복분자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C.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 자, 3년치 이상 보험 가입 실적이 있을 때 최저치 하나 제외한다. 모든 부분 품목 동일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의가 없으면은 제의가 없었을 때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2배 중에 큰 값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계속해서 제의가 없다 보면 1.2배 하다 보면 표준 수확량이 150%를 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고가 없을 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요거하고 좀 달리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종합이용 과수도 배웠고 지금 지금 밭작물도 배웠어요. 근데 모든 종합이용 과수와 밭작물이 다 지금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을 이제 한번 되새김을 해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종합이용 과수에서 복숭아하고 포도를 배웠을 겁니다. 자, 복숭아와 포도가 과거 수확량 산출하는 것도 달랐죠. 조금 달랐어요. 그죠? 다른 거는 지금 평년이 그 조사보다 클 때는 조사를 사용한다. 평년에 50보다 클 때는 평년에 50%를 사용한다. 그 다음 평년보다 조사가 클 경우에는 평년을 사용한다. 이랬어요. 과수에서는. 그죠? 자, 밭작물에서는 평년이 클 때는 조사를 사용하는 것 평년이 조사보다 작을 때는 평년을 하는 건 같았어요. 근데 조사가 평년보다 작을 때는 조평조 평년하고 조사를 더하고 나누기 2 한 값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과거 수확량 구할 때 무사고일 때도 달랐죠. 조사한 차가수의 평균 가중을 곱했어요. 그죠? 네, 그것도 다르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 수확량을 100%다 반영하는 것도 포도하고 복숭아입니다. 자, 나머지 지금 작물들은 그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자, 평년보다 실은 저희가 이제 그 평년보다 조사가 컸을 때죠. 컸을 때 평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평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과수에서. 근데 실은 포도하고 복숭아는 평년보다 조사가 작을 때는 조사를 적용합니다. 조사 수확량에서 실제로 이제 조사된 값을 100% 그대로 반영해 준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업방에도 보면 그 내용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해도 조사 수확량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업방에 있는 단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거 수확량입니다.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 자,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평년입니다. 그죠? 근데 조사가 평년보다 작을 때는 조평, 조오,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 나누기 2 한 값이 조평, 조오랑 같다고 했습니다. 조평, 조오를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혹시나 산식을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기억해 두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 나누기 2를 하면 훨씬 계산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수확량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과거 수확량을 먼저 구해야만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만 가입 수확량을 구할 수 있고 가입 수확량이 나오면 우리 집에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고 나의 보험료가 나오고 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가장 기초가 과거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되겠죠. 자, 고구마는 끝났네요. 자, 차 한번 볼게요. 차하고 고구마하고 같이 이제 작물을 두 개씩 막 그 품목을 섞어 놓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구분을 했고요. 차 한번 보겠습니다. 차 되게 녹차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녹차죠. 되게 이쁘네요. 그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보다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 넣으니까 반갑네요. 자, 보험의 목적입니다. 자, 윗부분은 같고요. 자, 해차도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이네요. 그리고 녹차라고 안 되어 있고 해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차의 개념 정의도 같이 업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차란 그럼 무엇이냐? 나무의 신초 해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어디냐면 요 신초를 말해요. 요게 신초예요. 신초. 요 부분. 요것을 해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상 생산자 조합 또는 농협의 수매 기한이 5월 10일까지네요. 그럼 5월 10일이 넘어가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보험 종기가 우리가 포장 종료가 5월 10일까지라는 겁니다. 자, 차밭에 보통 많이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했었기 때문에 전남 보성이나 경남 저 하동 쪽에 이제 차밭이 많은데요. 한두 번쯤은 가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밭은 전부 다 이렇게 차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차를 이제 봄에 따고 나면 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정을 하고 나면 그 이듬해에 요 이제 전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거든요. 새싹이 올라올 때 이렇게 일심이엽의 형태를 띱니다. 자, 일심이란 말은 이 줄기 하나를 일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잎이 하나, 둘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런 형태를 일심이엽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 가면 우리가 이제 그 밭작물에서 이 과목이 중요한 것은 수확 적기가 언제인지 수확량 조사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다른 품목하고 다르게 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수확량 적기는 뭐 비대가 종료됐다든지 수확이 완료됐다든지 이런 때인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조사 가능일 직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사 가능일이 언제냐고 하면 이제 5월 10일까지를 넘길 수 없고, 그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가지가 있고 잎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요 길이를 신초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를 신초장이 4.8cm, 그다음에 이렇게 잎이 있다고 하면 이 옆장이 2.8cm, 하고 이 사이 옆폭, 이게 옆장이 되겠네요, 그죠? 옆장. 그리고 요 잎의 요 폭,
옆폭이 0.9cm 이런 식으로 딱 좀 다른 품목과 다르게 아주 복잡하게 길이를 딱 정해놨어요. 차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필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일심이협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만 일과목에서는 알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같고요. 자연재해 체우가 냉동슬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동일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대마, 기복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가 마늘하고 양파 배울 때 저장성 약화,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이 안 된다고 배웠었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보통 이제 따서 뭐 기계로 듣기도 하고 사람이 수제로 직접 손으로 듣기도 하는데 바로 수확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오래 보관을 하지 않고 덮어 주어야만 차를 상품으로 만들어야만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차도 따놓으면 이 갈변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장성 약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이 안 됐네요. 차입니다. 자, 보험기간 소학 감소 보장만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는 게 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는 단연생 식물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바로 전체가 다 뭐 60% 이상 죽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은 없습니다. 종합이용 보장 밭작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없고요. 자, 그 반대로 과수품목에서는 또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었던 게 복분자였죠. 기억나시죠? 자, 보장 개시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보장 종료는 보통은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차는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차는 해차를 수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고 보장 종료는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앞에 우리가 해차에 대한 개념하고 같습니다. 5월 10일까지 수확한 것을 해차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 종기도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의 종류들도 안에 이제 차를 우리가 상품으로 냈을 때 우리가 뭐 엄청 일찍 딴 차를 뭐 우전이라 이야기하고 조금 또 늦게 우전보다 조금 늦게는 세작, 좀 더 늦게 중작, 뭐 대작 이런 식으로 차도 이제 상품이 나눠지는데 보통은 5월달이 넘어가면 정말 잎이 많이 커버려요. 우리가 아는 일심이업의 형태, 이렇게 예쁜 일심이업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커버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수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료는 다른 밭작물과 동일합니다. 보험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곱하고 만원 단위 미만 절사 같고요. 방제시설 할인율은 없습니다. 가지 손전으로 해서 보험료 계산합니다. 자, 보험금 하나밖에 없죠. 수확감소 보험금이기 때문에 빠른 밭작물하고 같습니다. 가피자고요. 평수 미평, 미부상 감수량, 자기부담 비율, 미경과 비율 같습니다. 자, 계약 인수 부분이네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 배웠던 고구마는 전국이었어요. 근데 차는 우리가 보통 차가 유명한 도들이 있죠. 전라도 지역에 보성, 광양, 구례, 경상도, 경남에 하동이네요. 화동이 아니고 하동. 자, 전남과 경남만 가입 지역이 가능하고요. 자, 도서 지역 안 됩니다. 연육계 설치 안 되고 전기 승무는 안 하는 건 안 되는데 조금 특이한 게 한 가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가 주소지가 아닌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이라고 차가 돼 있는데 밭작물에서는 과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차는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험가입 자격은 동일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렇게 안 적어 놓으니까 이 자격이 뭐였더라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실제 경작하는 경작자 국내에서 어떻게 통상적인 용농 방법으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실제 경작자여야 되고 자 가족 명의로 가입 안 됐었죠. 가족 명의로 가입 안 됐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자, 임차농은 되는데 과수원 소유자는 안 되더라가 가입 자격이었죠. 그죠? 자, 가입 기준. 자, 가입 기준 나머지 방법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차는.
자,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는 건 같고요. 보통 우리가 가입 기준이 보통 이제 금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차 같은 경우는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면적을 가지고 가입 기준을 정하네요. 자, 면적이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보험 가입금이 200만 원이었잖아요. 200만 원이 안 될 때에는 두 농지를 묶어서 하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근데 차는 면적으로 하더라. 보험 가입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될 경우에 차도 똑같이 다른 작물처럼 두 개의 농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농지로 취급해서 계약이 가능하더라.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에 다른 농지를 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500 그죠? 그 500, 700 두 개짜리를 묶으면 지금 1000 얼마가 됩니까? 1200이 됩니까? 이 더하기도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500, 700을 묶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죠? 이럴 때는 되는데, 하나는 1100이고, 하나는 500이다. 벌써 1000이 넘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또 다른 걸 하나 더해서 두 개로 묶으면 안 되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농지 구성 방법 앞에 그 배웠던 것 같습니다. 농지 하나의 토지의 개념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필지하고는 상관없이 실제 경작하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의 농협 그러니까 그 농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개 농협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농협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도 타작물하고 동일합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차는 특히 인수제한 목적물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특이한 내용들이 아주 많죠. 왜냐면 이 금정색이 많아야 되는데 파란색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입 금액이 아니고 가입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안 되고요.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7년 미만이면 안 되더라. 자, 우리가 수없이 앞 시간에 그 나무 수령에 대해서 아직 차도 안 배웠었는데 나무 수령을 배웠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3년짜리 4년, 5년, 6년, 7년 제가 이렇게 간다고 했죠.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반매 6자 7차라고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7차 차는 그러면 7년 이상이어야 되고 7년 미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외웠던 게 지금 써먹어지네요. 자, 그 제식 나이는 묘목이 농지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이 말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내가 3년 된 차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밭에 심었어요. 우리 이제 밭에다 심었어. 그러면 4년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심은 그 해가 1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고요. 근데 보통 차는 그 씨앗을 그 심어가지고 키워야만 잘 자라지 차는 옮겨 심으면 대부분 잘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전지로 인해서 차나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가입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잘 봐둬야 되겠죠. 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차는 제가 그 수확을 하고 나면 가을쯤에 이걸 다 이렇게 막 차나무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러면 키를 계속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차를 따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정을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전정을 해버립니다. 전정을 해버리는데 너무 이렇게 낮게 높이가 낮게 지면으로부터 30cm도 안 되게 낮게 전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게 전정한 그 차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입 면적이 있는데 이렇게 낮게 전정하는데 요거만큼이라면 요 부분만큼은 가입 면적에서 제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는 대부분 다 우리가 노지에서 재배를 하죠. 특수 재배, 하우스 촉성 재배 안 되고요. 품목 홍시된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동상의 피해로 인한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전정, 비배 관리 잘못, 품종 경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때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나무 앞에 이 부분이 동상의 피해로라는 부분이 붙어 있어요. 가로놓기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죠. 동상의 피해로 인해서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시험 재배를 위해 재배되는 농지는 다른 어떤 말하고 같으면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지 시험 연구를 위해 재배한 농지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다원에 식재된 차나무 중에 일부만 가입하는 거. 일부만 가입하는 거는 여태까지 안 됐었어요. 그죠? 안 됐고 차나무는 하나 더 붙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나물을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이제 또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키우는데 이제 차나무가 계속 전정을 하지 않고 놔두면 일반 우리 조경수처럼 울타리나 이런 데 예쁘게 조경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나무도. 그래서 관상용이나 조경수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있죠. 그런 농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 안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하천부지 상습 침수 안 되고요. 자, 재래종 외에 토종만 된다는 거죠. 재래종 외에 외국 품종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도대체 외국 품종이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 품종은 우리 이제 차로 유명한 나라가 저희 이제 개념입니다. 차로 유명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실은 우리는 우리나라 녹차만 봐서 이제 녹차 잎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차나무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차 종류 우리가 차 나오는 상품들도 막 종류가 많잖아요. 중국차 보면 뭐 보이차도 있고 오룡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나무도 실은 종류가 엄청 많고 이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래종은 되는데 외국 품종을 재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보통은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라고만 돼 있는데 차는 딱 집어서 예를 줬어요. 말차를 경작하는 농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차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흔히 먹는 우리 가루녹차 있죠. 가루녹차가 말차고요. 말차는 재배를 할 때도 실은 우리 이런 차를 재배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각막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나중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늘을 지어가지고 키우거든요. 그래서 말차 재배 농지는 안 된다는 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나오네요. 밭작물 중 유일하게 가입 면적이 인수 제한이 있는 게 차나무고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는 것도 차나무다. 나무 수령은 5포복 3, 5포복 참, 4 대감유무, 5 반매, 6자, 7차라고 외웠고요. 혹시 이게 기억나시지 않는 분들은 앞 강의를 한 번 더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보면 블로그에도 제가 품목별로 전부 개념 정리를 다 해놨잖아요. 1과목은 벌써 이제 개념 정리가 끝나가지고 2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체 교환을 제가 블로그에는 올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차나 고구마 이 품목을 배웠다면 블로그에 가서 고구마와 차 품목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예제 문제가 또 각각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제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을 이해하고 난 뒤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고 잊어먹지 않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은 앞에 고구마와 동일하고 모든 밭작물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구마하고 차를 배웠는데요. 지금 밭작물을 그럼 우리가 4가지 배웠어요. 마늘, 양파, 고구마, 차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전체적으로 포인트 한번 잡고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품목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기억하기가 용이하고 잘 잊어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밭작물에서 그럼 묶어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시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품목별로 그러면 우리가 가입 금액이 있더라. 그러면 가입 금액으로 인수 제한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차는 가입 면적을 가지고 인수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 그 가입 금액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50만 원짜리,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눠지더라. 그럼 50만 원짜리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밭작물만 있는 건 아니고 밭하고 지금 논작물 같이 들어있네요. 자, 50만 원짜리들은 밭작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있긴 있네요. 메밀, 생산비 보장 메밀이 50만 원 밭작물 있네요. 벼, 밀, 자, 볼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21년도 올해 개정 업방에 추가될 품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보험에서 지금 품목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총 62개 품목입니다. 자, 과수, 자,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원에 많죠, 그죠? 버섯까지 해서 많은데요. 그게 총 62개입니다. 그게 5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보리, 팥, 시금치, 살구, 호두가 추가되고요. 자, 이 추가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올해 실무에서 사용됐던 20년 기준약관 있죠. 기준약관에 있는 내용이 우리 21년도 개정 업방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기준약관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약관에 보면 이 5개 품목 추가된 것이 나옵니다. 기준약관은 블로그에 제가 약간
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둔 게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만 원은 벼, 밀, 메밀, 보리고요. 100만 원은 실은 이제 기억은 콩 예전에는 옥수수만 기억을 했으면 됐었어요. 나머지 품목들은 다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추가되는 팥이 또 그 100만 원이네요. 실은 콩하고 팥은 거의 흡사합니다. 팥을 기억할 때 콩하고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새로 추가되는 시금치도 생산비 보장 품목을 들어옵니다. 자, 시금치도 100만 원입니다. 자, 200만 원 이상 위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살구. 시금치는 이 100만 원인지 이방이 조금 헷갈리네요. 요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그 생산비 보장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언급해 드릴게요. 자, 200만 원 위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다 200만 원이고 저희가 새로 추가되는 게 지금 살구하고 호두 지금 과수에서 추가되는 거죠. 살구 호두 부분도 추가되는 것도 200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금액 단위로 알아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 단위로 나눠지는 건 뭐가 있느냐. 밭작물에서는 차가 유일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인수 제한이더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밭작물을 배우고 나면 원예 시설도 배울 거고 버섯도 배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0제곱미터 이상 요거는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종합가수에서 비가림 시설 있는 품목을 배웠었잖아요. 포도, 대추, 참다래가 비가림 시설이 있었고 이것은 인수제한 있었죠. 2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인수제한이다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서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예 시설은 원예 시설 버섯은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되는데 예외가 있거든요. 그 예외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백합하고 시설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원예 시설 중에서도 시설별 200제곱미터만 넘으면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인수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을 원예 시설 버섯은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시설 백합하고 카네이션만 2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50, 100, 200으로 나누는 거, 면적을 200, 300, 1000으로 나누는 거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밭작물에서는 제가 제식 밀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식 밀도를 기준으로 삼는 건 10아르였어요. 그죠?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1제곱미터당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출현율이 제식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산출할 수 있어야만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먼저 볼게요. 마늘, 양파, 고구마 배웠나요? 우리가 그죠? 자, 마늘 자, 3만 주 미만이면 인수 제한. 양파는 2만 3천 주 미만. 2만 3천 주하고 4만 주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2만 3천 주 미만이면 안 되고 4만 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고구마 4천입니다. 고구마와 같은 게 봄감자, 가을감자 전부 다 4천이라고 했어요. 4천이고 자, 고랭지 감자는 같은 감자인데 3,500입니다. 아무래도 고랭지 감자 보통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하죠. 날이 좀 춥다 보니까 제식 밀도를 조금 넓게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같은 제식 밀도가 아닙니다. 봄감자, 가을감자 3,500이고요. 4,000이고 고랭지 감자는 3,500입니다.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옥수수 저는 외울 때 3, 4, 5, 6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래 위 가면서 3, 4, 5, 6. 자, 1주 재배일 때는 3,500에서 5,000, 2주 재배일 때는 4,000에서 6,000 사이여야 된다. 근데 1주 재배도 전남, 광주, 제주, 전북 지역은 3,000주에서 5,000주더라. 그래서 그냥 3, 4, 5, 6, 1주, 2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보통은 다 면적 제곱미터로 환산해가지고 제식 밀도를 구하는데 아직도 지금 평을 쓰는 작물이 있네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한 평에 8구 이상이어야 됩니다. 8구 미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콩 한번 보겠습니다. 콩은 이거는 콩은 1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아니고 1제곱미터에 10개체 이하면 인수 제한입니다. 10개체 이하이기 때문에 10개가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지금 미만이잖아요. 요 미만일 때 인수 제한인데
콩은 10개체 이하일 때 인수 제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0개도 그러면 인수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묶어서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6회 때 시험에 혹시 기억나실까요? 5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기출문제를 한 번씩 보신 분은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5점짜리 문제로 나왔고 종합위험 바짝물 품목 중에서 출연율이 90% 미만인 인수 제한 품목을 다행히도 문제에서 4가지 적으시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몇 가지 적으시오라고 안 해주면 도대체 3개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면. 근데 딱 4가지 품목을 적으시오라고 딱 명시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자, 출연율이 90% 미만인 인수제한인 품목은 콩, 옥수수, 봄감자, 고냉지 재배 감자입니다. 감자 참 헷갈리죠. 제식 밀도는 봄감자, 가을감자가 4,000이고 고랭지 감자가 3,500 다르고요. 또 출연율은 또 봄감자하고 고랭지 감자가 같습니다. 90% 미만일 때 인수제한, 가을감자에 대한 거는 출연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자, 90% 미만인 게 인수제한, 콩, 옥수수, 봄감자, 고냉지 감자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그 논작물을 배우러 가면 또 80% 미만이 하나가 나옵니다. 인수제한. 그것은 이제 밀이거든요. 자, 그렇게 조금 특이한 것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건 보험 기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밭작물을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상 보험의 시기와 종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 시기와 종기는 전체를 이렇게 따로 노트에 필기를 하셔가지고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경작불능 보장 같은 경우는 그 차는 경작불능 보장이었고 나머지 품목 다 해당되죠. 보장 개시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 똑같은데요. 조금 이제 계약 체결 24시하고 다른 말을 쓰는 품목이 있습니다. 옥수수는 계약 체결이라 하지 않고 보험 계약일 24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자 같은 경우는 보통 파종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파종 완료일 24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양배추는 정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식 완료일 24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시기를 묻는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보장 종기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이다. 이렇게 조금 이제 기억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늘은 경작불능 보장이 있었고 수확감소 보장도 있는데 유일하게 마늘에만 있는 거 재파종 보장이 있었습니다. 마늘에만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자,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였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장 종기. 자, 수확기 종료 시점. 자, 볼게요. 마늘, 양파, 고구마가 수확기 종료 시점이 자, 마늘, 양파는 그 수확기 종료 시점이 2월 30일 같았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30일 같고 고구마는 10월 31일이었다는 거. 10월 31일 수확기 종료가 많았으니까 연간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옥수수는 보험 계약일 24시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이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조금 처음 배우는 그 보험 종료 기간이죠. 근데 이제 밭작물에서는 처음인데 우리가 그 과수 배울 때 자두 기억나시나요? 제가 자오기는 브로콜리를 좋아해. 그래서 9월 31일 품목 요 세 가지라 했죠.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가 보장 종기가 9월 30일이더라. 자오기는 옥수수를 좋아해.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이고, 자오기는 브로콜리를 좋아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도 이게 중요합니다. 실은.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나올 출제 확률이 높은 품목입니다. 자, 봄감자는 수확기 종료가 7월 31일. 자, 가을감자는 11월 30일입니다. 실은인데 제주도는 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도 수확을 해도 되니까 제주도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자,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10월 30일입니다. 고랭지 감자는 우리가 10월 31일 묶어서 외우는 품목에서 많이 이제 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감자인데도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가 수확기 종료가 각각 다르다는 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차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해차 종료 시점이라고 했죠. 5월 10일 넘으면 안 되고요. 콩 11월 30일. 팥 11월 13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대부분 또 30일에 끝나거나 아니면 31일 날 끝나는데 팥은 또 11월 13일이더라고요. 이것도 특이하죠. 그리고 새로 항상 품목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다 해두셔야 된다는 거. 새로 업방에 추가되거나 개정된 내용들은 시험 단골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양배추는 수확감소 보장도 있고 경작불능 보장도 있는데, 자, 마늘처럼 재정식 보장이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양배추 그 품목 배울 때 배울 건데요. 자, 제대로 정식이 안 됐을 때, 이건 이제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이제 넘어가야 이제 보험금을 주는데요. 자, 재정식에 대한 보장 보험금이 있더라는 것만 지금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양배추는 파종이 아니라 정식이기 때문에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자, 종료 시점은 정식이기 때문에 재정식 종료 시점입니다. 10월 1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분해서 뭐하고 암기하면 되겠어요? 재파종 보장금하고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재파종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재정식 종료 시점인데 여기는 재파종 종료 시점이 아니에요. 마늘은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은 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정식 종료 시점 양배추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왜냐면 밭작물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보장 시기를 묻는 것과 인수 제한 목적물에서 밖에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여태껏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평년 착가량 구하는 게 과수에서만 나왔습니다. 저가전 종합 위험하고 밭작물에서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밭작물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보험 시기와 인수 제한 목적물,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배울 때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암기를 하시고 문제풀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다른 품목을 배우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반복해서 이제 언급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은 하나하나 품목을 배우지만 가능하면 품목은 비슷한 거, 보험 가입 금액은 금액, 제시 밀도는 밀도, 출연율 따로, 보험 기간 따로, 보험금 산출식은 주로 따로 어떻게, 그리고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건 어떻게, 다 특성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암기도 잘 되고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도 그게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 정리를 약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마늘, 양파, 고구마, 차를 배웠어요. 그거하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다른 거하고 품목을 섞지 않고 옥수수 품목 하나만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항상 좀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좀 나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요 강의는 교환을 블로그에 PDF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환이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 오셔가지고 PDF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